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코키틀람 등 트라이시티에서 백인끼리만 모이자는 포스터가 나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계 백인 부모와 자녀들끼리만 모이자는 내용으로 코키틀람 연방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터는 지난 주말 코키틀람 센터와 포트 코키틀람 등 트라이시티 일대에 벽보로 나붙었고 인스타그램과 X에도 등장했습니다. 백인끼리의 트라이시티 자녀와 엄마들 모임이라고 칭한 이들은 생김새가 비슷한 자녀들끼리 놀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엄마가 대상이라며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자랑스런 유럽인 부모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형 상가 주변과 도로 곳곳에 나붙었던 포스터 일부는 찢어졌고 신고를 접수받은 코키틀람시도 즉각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트라이시티 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신고를 받은 뒤 버스 정류장 등 일대를 수색했다며 이런 비열한 쓰레기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우리는 증오 없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유사한 포스터 등을 보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코키틀람시는 모든 아이들을 포용할 것이라며 인종을 들어 다른 집단을 명백하게 배제한 만큼 포스터는 인종주의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단체는 캐나다는 백인 국가가 아니라며 아이들을 인종으로 구분하게 되면 증오심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5만여 명이 거주하는 코키틀람과 6만 2천여 명이 사는 포트 코키틀람은 다인종 대표 도시이며 특히 코키틀람은 한인 밀집 지역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제3회 아리랑 자선 골프 대회가 지난주 토요일 앵거스 글렌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TD은행이 타이틀 협찬한 골프 대회엔 144명이 참석했고 퍼팅 컨테스트와 마시멜로우 게임, 비터 프로 등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녁 만찬은 아리랑 시니어 센터 창립 10주년과 한인요양원 인수 축하를 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18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김득한 주 토론토 총영사와 조성훈 온타리오 장기요양부 장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킴스 컨비니언스의 주연 이선영 씨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김도원 신임 이사장은 아리랑 발자취를 돌아보고 성공적인 한인요양원 인수를 축하하며 그동안 수고해준 김은희, 김명숙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제2한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방문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한인 동포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강대하 대회준비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5만여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다며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과 단체, 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위조 수표와 사회보장번호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은행을 방문해온 한 고객은 최근 수표 사기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남성의 수표를 복사해 위조 수표 8장을 만든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보내곤 무려 6만여 달러를 인출한 겁니다. 온라인 뱅킹에 가입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남성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은행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TD은행은 신고 기한인 48시간을 넘겼다며 2장을 제외한 6장, 즉 3만 8천 달러에 대해선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남성이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은행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은 이와 유사한 수표 사기가 적지 않다며 수표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와 수표는 폐쇄하며 평소에 자주 계좌 내역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인 신넘버 사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한 여성은 자신의 신번호를 훔친 누군가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서비스 캐나다 직원으로부터 응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신번호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여성은 직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온주 경찰의 지시대로 돈을 빼 비트코인에 $50,000 이상을 입금했으나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에 서비스 캐나다는 신번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분증으로 신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하지도 말며 전화나 이메일로 절대 알려줘서도 안 되고 기억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번호는 취업 시 세금 신고할 때 또는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꼭 필요하며 가끔은 신용카드 신청이나 임대 시, 대출 시 신번호 요청을 받기도 하지만 거부해도 된다고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신번호 사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기방지센터는 누군가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통해 급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본 뒤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수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술 적체 때문에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 어린이 건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 어린이 수술에서 10건 중 4건은 권장기간인 6개월을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이런 지연 탓에 아이들의 고통은 물론 더 복잡한 절차와 더 긴 입원 기간, 재활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또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 시스템 비용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였던 소아과 수술 적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하면서 이제는 성인보다 어린이 수술 적체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온타리오주만 봐도 지난해 수술 대기자는 17,000여 명으로 대유행 이전보다 26% 증가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6월 기준 7,000여 명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척추 측만증 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의사와 수술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자금 조달,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늘 속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2건의 용의자 인상 차기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3시엔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와 알렌 로드 인근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백을 훔치려던 용의자가 40여 미터를 질질 끌고 가다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20대 흑인 용의자는 키 178cm에 검은색 조끼와 파란색 셔츠,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벽 0시 5분은 제인 스트리트와 트레더웨이 드라이브웨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용의자 2명이 피해자를 협박해 차량과 전화기, 귀중품을 강탈했으며 첫 번째 흑인 용의자는 중간 체격의 키 173cm, 남색 후드 스웨터와 짙은색 바지, 검정색 신발,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갈색 피부에 비슷한 키의 두 번째 용의자는 흰색 마스크에 은색 로고가 있는 모자, 푸마 후드 스웨터, 검정색 나이키 바지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이 현행 $15 50센트에서 6.8% 오른 $16 55센트로 인상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주에서 최저임금이 $16 55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94만 2천여 명으로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간 $2,200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연방 근로자와 연방 규제를 받는 항공사와 방송사 등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 65센트로 올랐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6월 1일부터 $16 75센트로 인상됐으며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사스카추완주는 $14로 매니토바와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시아주는 $15로 오를 예정입니다. 내년 임금 인상이 직장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서가 캐나다 전국 15개 산업군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임대료와 장바구니, 필수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비가 폭등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내년 성과급과
총 연봉 인상 규모를 올해 3.6%와 4.1%보다 낮은 3.3%와 3.7%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85%가 예산 수립 초기 단계라고 밝혀 인상률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임금 인상이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토요일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센터에서 열린 베스 앤 바디워스 전국 잡페어에 수백여 명이 길게 장사진을 이뤄 치열한 취업 경쟁을 드러냈으며 소셜미디어엔 일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복권공사가 100만 달러 복권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말 매플리지에서 팔린 복권이 28일 복권 추첨에서 골드볼 번호를 맞춰 100만 달러에 당첨됐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며 28일 자정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가을 매플리지에서 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권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으며 이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반환된다고 덧붙였습니다.